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월 올게 왔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1월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에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게 발표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계속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좀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줄이라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한 줄이라도 원하시는 거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올게 왔다.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는가? 사실 좀 깔끔하게 정리해 왔고요. 한눈에 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1월의 주요 이슈입니다. 그래서 총 정리 한번 하고 중요한 건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재정증권 매입 규모 결정이에요. 저희가 1월에 이번 12월 재정증권 매입을 미국에서 발표를 했고요. 재정증권 매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양적 완화라고 하진 않는데 뭐 RMP 이런 식으로 뭐 지급준비금을 관리한다는 식으로 명목을 세워놨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시장에 돈을 풀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약 400억 달러라는 돈을 풀기로 했고요. 이거면은 원화로 한 6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조라는 돈이 풀리는데 이게 이제 한 달치예요. 한 달을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이 구거래일 전후로 다시 발표를 합니다. 얼마나 또 돈을 풀지. 그래서 지금 60조가 풀리니까 12월에 증시는 좋은 거예요. 금리 인하에 돈도 푸는데 사실 빠질 게 있나요? 빠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도 돈을 풀고 난 다음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도 똑같이 뭐 지급준비금 관리한다고 RMP 하면서 돈을 풀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2019년 말까지 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역시나 비슷하게.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월에 다시 한 번 더 매입 규모를 결정하는데 현재 400억 달러보다 줄어들거나 또는 400억 달러에서 좀 크게 내려오면은 아마 증시에 좀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만큼 풀리니까 이만큼 받아가지고 올라갔었는데 뭐야, 매입 규모가 줄었네? 그럼 시장은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증시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그 부분 감안해야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재정증권이 풀린다는 거는 아까 지급준비금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급준비금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로도 현재 유동성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확인하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가 끝난 다음에 이 1개월 하고 30일 이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월 말에 2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8월 15일까지 보통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개월 지나고 절반 정도, 그래서 약 저희가 45일 이내에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지금 우리가 12월 말에 끝나면 4분기 실적이 10, 11, 12가 발표가 나야 되잖아요. 역시나 저희가 2월 15일까지는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조금 빠르게 발표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번 1월 초에 먼저 잠정 실적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잠정 실적 발표라는 거는 완벽하게 뭐 숫자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정도 됩니다 라는 실적 발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번에 HBM뿐만이 아니라 범용 DDR4, 5에서도 실적이 크게 나왔구나, 반도체 돈 많이 벌었구나, 실적이 얼마나 나오나 보자. 지금 기대가 지금 머리끝을 넘어서 정말 저 위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최근에 브로드컴이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급락하는 걸 봤죠. 그 뜻은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감은 저기 있어요. 이게 시장의 기대치가 아니라 이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저기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뭐 전달 대비 전분기 대비 뭐 얼마나 좋아졌다, 전년 대비 얼마나 좋아졌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자들의 기대감 대비해서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숫자로 나온 예상치나 컨센서스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다. 그걸 넘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할까?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불확실성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국의 통화정책회의입니다. 1월 중순에 이제 한국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우리가 방향전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최근에 계속 한국은행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이 동결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우리는 지금 계속 방향은 인하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인하 방향이었는데 방향 전환이란 소리는 사실 인상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할 때 시장이 조금 흔들림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1월에 물론 바로 뭐 인상을 하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전이랑 아예 다른 태도로 말을 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우리 지금 물가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인플레이션 확인해 봐야 되고, 당장 지금 우리가 인하를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또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인하 방향보다는 인상 방향으로 살짝 분위기가 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결을 끝내고 자 이제 인상해볼까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한국도 그 분위기라든가 방향성을 완전 당장 따라가진 않더라도 분명히 준비할 가능성이 있고 미리미리 흘릴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때 계속 흘렸잖아요. 아,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좀 미리 선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조금 이 타격이 덜한 것도 있어요. 실제 인상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안 하는 척 입 싹 닫고 있다가 갑자기 인상 때리면 그거는 조금 시장에 임팩트가 크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발언을 좀 해줄 가능성이 있다, 동결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1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12월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했고요. 0.75%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우에다 총재가 한 말이 뭐였냐면,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임금 상승이 대부분의 기업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임금 상승이 높다는 거는 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는 소리죠. 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는 소리는 아, 금리 인상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구나. 근데 그게 언제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사실 두 번 금리 인상 한다까지는 말을 못 하겠지만 중립금리가 한 1% 초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0.75에서 한 번만 인상을 해도 1%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두 번 연속으로 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인상을 더 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1월에 안 하더라도 우에다 총재가 언제쯤 또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강하게 시사를 한다면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GDP 성장률 속보치 발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GDP를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소비, 그 다음에 지출,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역수지 해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순수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비랑 지출이 좀 애매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역 수지는 작년 대비해서 좋아진 게 명확하거든요. 제가 계산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소비를 하는 거랑 지출하는 거랑 이게 조금 애매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려면 일단은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대규모 사업 진행된 건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민생 쿠폰이라든가 이런 거 올해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민생 쿠폰을 발행했다고 해서 그 돈이 사실 그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소비를 해야 소비가 늘잖아요. 근데 그 남은 소비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 남은 소비를 사실 빚을 갚거나 이래버리면은 안 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실 좀 힘들다 어렵단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에 2026년도에 2025년도 GDP 성장률 속복치를 딱 봤을 때 전년 대비 뭐 크게 증가했다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지금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 수지만 보면은 당연히 좋아졌는데 이게 사실 반도체 이 메인으로 해서 반도체 혼자 끌어올린 거거든요. 다른 게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반도체 그냥 머리채 잡고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쪽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좋겠지만 이건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저희는 좀 확인해야 되고 그게 이제 1월 한 중순 말쯤에 GDP 성장률이 속보치로 발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1월에 기업 감사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의 회계연도라고 한다면 보통 1월에서 12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이제 감사에 들어가요. 감사에 들어간다는 거는 야 너네 뭐 1년 동안 잘 정리했냐? 안 했냐? 너네 어떻게 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기업들 상장 기업들 보면은 회계감사 뭐 적정 뭐 아니면은 뭐 한계 뭐 문제가 뜨면은 뜨잖아요. 보통 이제 이 사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이전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시작하는 시점이 1월부터고 1월부터 얘네들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바로 건설사 부실 리스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로 한 3년 차쯤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이 건설사 이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양 뜨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시기로 봤을 때 2023, 24, 25 해가지고 딱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뭘로 만드냐면은 그나마 버티던 대출도 전부 다 이제 이 받을 수 없음. 이 돈은 날린 거다라고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2026년 1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좀 살려놓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 살리지도 못하고 이거 대출 이거 완전 망했다 싶은 것들은 우리가 충당금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날렸다라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대규모 손실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감사에서 발견될 확률 또는 감사에서 압박을 넣어가지고 충당금 설정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월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흘러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슈들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것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 위주로 뽑아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몇 개만 보자면 일단 재정증권 매입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1월 양쪽 긴축 종료와 함께 충분한 지급준비금 관리를 위해서 재정증권 매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12일부터 약 400억 달러, 아까 얘기한 대로 거나 60조 규모로 매입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9영업일 전후로 매입 규모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발표를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 규모를 결정할 것이며 필요시 3년 이하의 국채 매입도 포함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00억 달러에도 지급준비금이 회복이 못 되고 4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의 매입이 1월에 발표가 된다면 당연히 증시에 부정적이겠죠. 왜냐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왜 걱정이냐. 일단 엔화가 강세가 돼요. 그럼 엔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로 바꿔놓은 돈이 일본 입장에서는 손실이 납니다. 왜냐면은 내가 원래 100엔에 바꿔놓은 돈이 이제는 90엔밖에 못 받고 80엔밖에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떨어지잖아요. 내가 1달러 바꿔놓은 돈이. 그럼 이만큼 손실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본 국채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요. 지금 3.4, 3.5 이렇게 되거든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중요한 게 뭐냐면 굳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 국채를 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한 1.4% 이거밖에 안 주니까 사실 일본에서 국채 투자한다는 거는 그냥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돈을 날린다고 봐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30년 국채 투자하면은 3.43, 3.4%씩 줍니다. 그럼 굳이 미국 가서 내가 1% 조금 더 받자고 환손실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환율 우리 수수료 내면서 그럴 필요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의 금리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돈마저도 일본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얘기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란 말을 하죠. 근데 이 30년 국채를 가지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보험사들이 다 그렇게 해요. 미국에 있는 돈, 일본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 있는 장기 국채를 삽니다. 보통 이제 보험사들은 어차피 돈을 안정적으로 굴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30년 국채 수익률이 일본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 1% 차이면은 일본에다 하는 게 더 경쟁력 있죠. 그러면 굳이 미국에다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돌아올 수 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추가로 만약에 나온다면 또는 시사를 한다면 영향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 저축은행 건설사 감사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건설사와 금융사는 12월 결산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장부를 마감하고 3월 주주총회 전까지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장부를 투명하게 작성했는지 회계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말까지 어떻게든 만기를 연장해 오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동산 대출이라고 하죠. 근데 부실 부동산입니다. 다 미분양 나고 지방에다가 했다가 아무도 안 사가고 안 사가니까 돈 못 갚고 이자 못 내고 건설사 줄도산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연말 결산 앞두고 손실로 확정 처리되는 시점이에요. 그게 왜? 지금 당장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야 이거는 이자 못 냈죠. 앞으로 이제 원금 못 내죠.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거 그냥 경매 올려서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다 또는 회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종료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론 금리가 보통 연 10에서 15% 수준이고 PF 2년이면 이자 비용만 20에서 30%입니다. 근데 3년째 브릿지론 상태로 멈춰 있다면 이 땅은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실 이거는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 이미 돈이 절반은 날아갔다라고 봐야 돼요. 절반 이상 날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건 사실상 못 갚는 돈이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망할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 PF 사업장들이 대부분이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2023년 초에 멈춰선 곳들입니다. 그럼 23, 24, 25. 그래서 지금 딱 3년 차입니다. 3년 차가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뭘 지어도 또는 뭘 팔아도 그냥 손해예요. 그래서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 대출금 못 받을 확률이 90%가 넘으니까 그만큼 미리 손실로 처리해서 돈을 쌓아놔라. 그게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충당금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손실이 계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건설사에 돈 빌려준 제2금융권 중에서도 사실 인수합병이 안 되는 저축은행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충당금을 쌓으면 당연히 실적이 거의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1월에 4분기에 PF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느라 적자 전환했다, 손실 많이 냈다, 어쨌다 이런 말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조금 저는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12월은 저는 유동성이 계속 증가해서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1월부터는 불확실성이 늘어나 기존 유동성을 지켜준다면 그나마 긍정적이겠지만 메인 물량이 줄면은 시장에 부담이에요. 거기에 일본 금리 인상, 한국 금리 방향 전환,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라는 걸 동결해서 혹시 인상 방향으로 또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그래서 이 연말에 던져놓은 떡밥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고요. 국내 PF 대출 해결 못한 저축은행이나 이 리스크들이 1월부터 터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파산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적자 전환하거나 이런 좀 부정적인 이슈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12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2월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1월로 갔을 때는
뭔가 부담되거나 좀 얘기해 볼 만한 게 많다. 뭔가 조금 좀 불확실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들 다 감안하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런 일정들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은 꽤나 좀 부정적일 가능성들이 있다. 하지만 해결되면은 이거는 발판 짚고 올라갈 수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말씀드리니까 저희 발표하는 거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되고요. 입력한다고 쓸 데도 없고 사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되고 저희가 중요한 어플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 푸시 알람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좀 이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그다음에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이고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22일, 19일, 18일, 17일, 16일 저희가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저희 극비 자료는 저희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꼭 어플 들어와서 확인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뭐든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